생각보다 흔하지만 잘 모르는 합병증들,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수술 생각하시거나 이미 받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의사들이 잘 말 안 해주는 첫 번째 부작용, 바로 건조증이에요. 아, 건조증이요? 네. 이게 놀랍게도 수술하고 나서 거의 42%, 그 정도 환자가 건조증이나 눈 찌르는 느낌을 경험한대요. 42%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러니까요. 시력은 좋아졌는데 눈이 너무 불편해서 후회한다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네, 건조증이 왜 생기냐면요. 수술할 때 각막에 작은 절개창을 내잖아요. 한 네. 2mm 정도? 네네. 그때 각막 신경이 일부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러면 눈물 분비하라는 신호가 좀 약해지고 눈물량 자체가 줄 수 있죠. 아, 그 전려창 때문에요? 네, 그리고 또 수술 중에 쓰는 소독약이나 마취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약품들이 각막 표면에 있는 그 눈물을 딱 잡아주는 미세 육모를 손상시키기도 해요. 이게 회복되려면 한 2달 정도 걸리고요. 아, 그럼 수술 자체 영향도 있고 약품 영향도 있고 복합적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수술 후에 쓰는 항생제나 소염제 안약, 거기에 든 보존제 성분, 뭐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이런 거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또 각막에 독성이 있을 수 있어서 회복을 더디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약 끊는 시점인 한 달 뒤부터 증상을 확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럼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인공 눈물 꾸준히 쓰시고 그래도 안 되면 누전 폐쇄술 같은 좀 더 적극적인 치료도 고려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흥미로운데요. 눈꺼풀 처짐, 그러니까 안검하수죠. 네, 안검하수. 이게 최대 21%? 5명 중 1명꼴로 생길 수 있다는데 사실 수술 전에 이런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잘 설명 안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수술할 때 눈을 벌리는 기구, 개검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걸 쓰는데 특히 좀 연세되신 분들, 60대에서 80대, 눈꺼풀 근육 힘이 약한 경우에 그 기구 때문에 근육이 손상될 수 있어요. 아, 그 벌리는 기구 때문에요? 네, 대부분은 시간 지나면서 좋아지는데 간혹 완전히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요? 그럼 만약에 눈꺼풀 처짐 수술도 생각하고 있다면 순서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만약에 두 수술 다 고려 중이라면 백내장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아, 백내장 먼저? 네, 왜냐면 백내장 수술 때문에 눈꺼풀이 더 처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다음은 주변부 빛번짐인데요.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초점 렌즈의 그 빛번짐과는 좀 다른 거라면서요. 네, 달라요. 이건 눈 가장자리, 그러니까 바깥쪽이 좀 어둡게 보이거나 뭔가 반짝거리는 그런 현상이에요. 왜 그런 거죠? 인공 수정체가 원래 우리 수정체보다 좀 얇거든요. 그래서 눈 안에 넣었을 때 그 수정체를 싸고 있는 주머니랑 렌즈 사이에 아주 미세한 공간, 틈이 생길 수 있어요. 아, 틈이요. 네, 그 틈으로 주변부 빛이 인공 수정체를 안 거치고 바로 들어오면서 그런 이상 증상을 만드는 거죠. 이것도 꽤 흔한가요? 한 15% 정도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 3개월 안에 좋아져서 수술 전에 굳이 길게 설명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대부분 좋아진다니 다행인데 한 3% 정도는 1년 뒤에도 남을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약 3% 정도는 증상이 계속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서 좀 답답할 수 있죠. 렌즈를 바꾸는 거 외에는 방법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렇군요. 또 다른 걸로는 비문증, 흔히 날파리증이라고 하는 거요. 수술 후에 뭐가 둥둥 떠다닌다는 분들도 꽤 있다고? 네, 비문증 이것도 있죠. 사실 비문증은 수술 안 해도 노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저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백내장 수술이 이걸 좀 촉진하거나 아니면 원래 희미하게 했던 게 수술하고 시력이 맑아지니까 더 잘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아, 원래 있었는데 백내장 때문에 안 보였던 거군요. 그렇죠. 백내장으로 뿌옇게 가려져 있다가 수술하고 선명해지니 이게 뭐지? 하고 느끼시는 거죠. 다행히 이것도 대부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거나 아니면 뇌가 그냥 적응을 해요. 적응한다는 게 흥미롭네요. 자, 마지막으로 훈황 혼탁입니다. 이건 수술하고 잘 보이다가 몇 년 지나서 다시 좀 침침해지는 경우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2차 백내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인공수정체를 싸고 있는 그 투명한 주머니, 훈황에 혼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자주 생기나요? 수술하고 한 2년에서 5년 사이에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요. 와, 50%면 2명 중 1명이네요.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비율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행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외래에서 그냥 레이저로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해요. 한 1분? 그 정도 걸리는 YAG 레이저 시술이라고 있는데 그걸로 혼탁해진 막을 터주면 바로 다시 잘 보이게 되고요. 한 번 치료하면 거의 재발도 안 해요. 아, 간단한 레이저로 해결되는 거군요. 다행이네요.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백내장 수술, 분명히 시력 개선 효과는 크지만 그렇죠. 오늘 얘기한 것처럼 건조증, 눈꺼풀 처짐, 주변부 빛번짐, 비문증, 또 훈황 혼탁 같은 유사 선생님들이 먼저 막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불편함이나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수술 후에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또 의사하고 소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특히 건조증은 정말 관리가 중요하겠어요. 삶의 질에 영향이 크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대부분의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거나 아니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불편하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보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본다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주 개인적이고. 그럼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잠재적인 불편함들, 부작용들에 대해 아는 것이 과연 수술 동의 전에 의사와의 대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제 의사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더 해보고 싶으신가요?